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삶과 현대인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루이엔 선생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자,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싶은데 운동은 조금 하지만 먹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수면이라든지 자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비결,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có tò mò về cái bí quyết để làm thế nào giữ gìn sức khỏe không ạ? Nào chúng ta bắt đầu nhé. 자, 54쪽을 보십시오. 오늘은 건강관리 관련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나쁜 질병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혈액은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피요. 그렇죠? 자, 피가 순환한다. 순환한다는 것은 도는 겁니다. 어디에서? 몸 속에서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 기름기가 많은 튀김 음식 같은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혈압은 피가 순환하면서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뜻합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물이 흐를 때 물이 세냐 아니면 물이 천천히 흘러가느냐 이런 건데요.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 혈압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혈압이 높으면 뒤에 단어에 나오지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혈압이 낮으면 저혈압이라고 해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혈압이 제일 좋은 거겠죠. 자, 이렇게 건강관리 어휘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타민, 이런 영양제 같은 것도 건강식품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식품,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먹을거리를 먹는 것을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챙겨 먹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면요. 네, 나왔습니다. 비싸지만 건강을 위해 유기농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식품, 여기에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것과 같은 먹을거리를 요즘에는 이제 사전이 조금 바뀌어서 먹거리라고 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른 말로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공식품이 있는데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뭐 라면, 캔 참치, 뭐 3분에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에 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뭐 특히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아까 말한 뭐 3분 식품들, 즉석 식품들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만 매일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뭐 꼭 나빠지는 건 아닌데 매일매일 먹으면 좀 건강에 나쁠 것 같습니다.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은 질병 및 증상 관련 어휘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데요. 성인병, 성인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걸리는 병, 사실은 성인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30대, 나이가 30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뭐 심장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시면요. 최근에 청소년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 예, 사실 성인병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려야 되는 건데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린대요. 왜요?
한국의 청소년들 열심히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습관.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채식, 뭘까요? 채소를 먹습니다. 뭐 영어로 베지테리언 이렇게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소식. 소식은 작아요? 조금 먹어요. 편식? 골라서 먹어요. 선생님을 보면 몸이 이렇게 크지 않죠? 왜? 어렸을 때 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자, 채식을 보면 민수는 채식을 하는데 우유도 마시지 않는다. 뭐 심지어 꿀도 안 먹는 사람도 봤어요. 자, 채식주의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비건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V 발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야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야. 친구를 부를 때 야가 아니고요. 밤이란 뜻입니다. 밤에 먹어요. 여러분 밤에 많이 음식을 먹으면 잘 잘 수 있나요? 아,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니까 잘 잘 수 있다고요?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나이가 좀 들면 밤에 뭘 많이 먹으면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는데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요. 자, 밤늦게 야식을 먹고 자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 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는 밤마다 공부하고 힘드니까 뭐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야식을 즐겨 먹었는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폭식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걸 폭식이라고 합니다. 자, 단어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mà thầy Kim vừa giải thích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từ là 혈액순환. Mình có thể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sự tuần hoàn máu huyết hoặc là sự lưu thông máu huyết. Nào chúng ta thử dịch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xem các bạn. Có thuốc gì uống cho máu huyết lưu thông tốt không ạ?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약이 없나요? 혈액순환 là một danh từ và khi chúng ta sử dụng thì thường chúng ta sẽ sử dụng là 혈액순환이 잘 되다, 혈액순환이 되다. Thì mình cũng dịch chung là làm cái sự tuần hoàn máu huyết nó được tốt.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từ 가공식품. 가공식품 mình có thể dịch là những cái sản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Thực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thì không tốt cho sức khỏe. 가공식품은 건강에 안 좋아요. Và tiếp theo nữa là chúng ta sẽ làm câu với hai từ 당뇨병 với lại 채식. 당뇨병 là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bệnh tiểu đường. 채식 là một cái kiểu ăn mà chỉ ăn rau quả thôi thì mình tạm dịch là ăn chay. Bác sĩ để tránh bệnh tiểu đường, bác sĩ khuyên là nên ăn chay. Thì chúng ta sẽ dịch câu này l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들이 채식을 권합니다. 당뇨병 cũng là một danh từ và 채식 cũng là một danh từ thì chúng ta dùng như thế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55쪽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볼까요? 책을 읽다가 눈을 감은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뜨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행동을 이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은채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은채로에서 로는 안 써도 됩니다. 은채, 눈을 감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후에 그대로 생각했다.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섰다. 이렇게 씁니다. 네.
왜 뒤로 가니? 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에서 섰다. 그리고 자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지하철에 섰어요. 그대로. 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선 채로 자고 있다. 조금 불쌍합니다.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지하철에서 서서 자고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면 감기에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감기에 걸릴 거예요. 미래로 쓰였는데요. 그럼 여기 놓은 채로 대신 뭐 놓는 채로, 놓을 채로 이렇게 미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여기서 보면 창문을 먼저 열어놓은 후에 그대로 자요. 자,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는 행동은 벌써 끝났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놓는 채, 아니면 뭐 미래라고 해서 그냥 미래, 놓을 채, 뭐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항상 놓은 채로. 여러분 이렇게 놓은 후에, 이거 먼저 생각한 후에 이 문법을 적용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해볼게요. 고개를 숙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할 말이 없을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로, 아니면 뭐로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은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루이엔 선생님과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Nào,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ẫu câu Nien Chero để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Thì Nien Chero chúng ta có thể dịch theo tiếng Việt là để nguyên một cái hành động nào đó và làm một cái hành động khác. Chúng ta ví dụ, mẹ mới lau nhà xong, tại sao con để nguyên giày đi luôn vào nhà như thế? Khi nào thì người mẹ sẽ nói câu này các bạn? Thì khi mà người mẹ vừa mới lau nhà xong, con đi đâu về để nguyên giày như vậy, không cởi giày ra và đi thẳng vào nhà luôn, thì mẹ sẽ nói câu này đúng không? Có nghĩa là chúng ta thử dịch câu này sang tiếng Hàn nhé. 엄마가 금방 청소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발을 신는 채 들어오면 되니? Nghĩa là bạn này mang giày để nguyên cái trạng thái là mang giày, để nguyên cái trạng thái mang giày và đi vào nhà, giữ nguyên cái trạng thái mang giày và đi vào nhà. Thì người mẹ sẽ dùng là 신발을 신는 채 들어오면 되니? Rồi, chúng ta thử tìm hiểu với một ví dụ khác các bạn nhé. Nếu để nguyên trạng thái không khởi động trước mà bơi thì có thể gây chuột rút. Thì thường trong tiếng Việt cũng sẽ nói là nếu không khởi động trước mà bơi thì có thể gây chuột rút. Nhưng mà chúng ta ngầm hiểu rằng chúng ta không khởi động, trong cái tình trạng không khởi động mà chúng ta bơi thì sẽ dễ bị gây chuột rút. Câu này chúng ta sẽ dịch sang tiếng Hàn Quốc như thế nào các bạn? 준비 운동하지 않는 채로 수영하면 쥐가 날 수도 있어요. Bây giờ nếu mà bạn giữ nguyên cái việc là không có chuẩn bị, không có khởi động trước mà bơi thì sau đó nó xảy ra một cái kết quả là sẽ bị chuột rút. Như vậy thì cái mẫu câu Nien Chero này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để nguyên, giữ nguyên, và các bạn về nhà thường xuyên dùng cái mẫu câu này để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자, 다음은 여기 예문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아꼈으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 아껴 쓰면 당연히 돈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기다리다, 나빠지다, 이거는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많다,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을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당연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동사, 형용사에 두루 쓰이지만 형용사일 때는 이 선택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자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 뒤에만 쓰면 좀 뜻이 이상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유나 조건, 그 다음에 아껴 쓰니까, 예, 여기도 이유가 났죠. 이렇게 이유나 조건, 예, 앞에 절에는 이렇게, 예, 여기는 이유, 예, 이거를 앞에 써줘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없었다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뜻은 같아요. 이렇게 선택 불가능할 때는 기다리는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아래 당연하다 뜻일 때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요것만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나빠지는 수밖에 없다면 잘 쓰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엔 선생님과 같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Vâng, như thầy vừa giải thích thì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aeso usubhake opta mình có thể tạm dịch là chỉ còn vì việc gì đó nên chỉ còn có cách là. Các bạn thử xem, vì không mang theo tiền nên chỉ còn có cách là hỏi mượn bạn,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hết. 돈을 안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어요. vì 돈을 안 가지고 와서 vì không mang theo tiền nên là bây giờ chỉ còn có cách là phải hỏi mượn bạn. Chúng ta thử xem một câu ví dụ khác nhé. Hôm nay định đi dã ngoại với các bạn nhưng vì trời mưa nên chỉ còn có cách là nghỉ ở nhà. Trời mưa thì không thể nào mà đi dã ngoại được phải không ạ? Như vậy nên là chỉ còn có cách là phải nghỉ ở nhà thôi.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오늘은 친구들하고 야외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Vì trời mưa nên là chỉ còn có cách là phải nghỉ ở nhà thôi,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hết. Thì chúng ta sẽ dùng cái cấu trúc này. Tuy nhiên cái cấu trúc này nó còn có một cái nghĩa khác nữa. Nó còn có nghĩa là dĩ nhiên khi chúng ta thực hiện một hành động nào đó, dĩ nhiên, đương nhiên sẽ xảy ra một cái hành động khác. Ví dụ như là nếu ngồi làm việc lâu mà không thường xuyên tập thể dục thì dĩ nhiên là vai và eo sẽ bị đau. Đúng không ạ? Khi mà chúng ta thường xuyên chúng ta ngồi liên tục mà chúng ta không đứng dậy để vận động cơ thể thì chắc chắn một điều là chúng ta sẽ bị đau vai và đau eo. Thì chúng ta sẽ có một câu như thế này. Và chúng ta đổi cái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면 어깨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Ngồi làm việc. Nếu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chúng ta sẽ nếu mà ngồi làm việc lâu không có tập thể dục á thì là dĩ nhiên là sẽ bị đau rồi, nói về một cái việc đương nhiên nào đó. Chúng ta thử xem với một ví dụ khác các bạn nhé. Nếu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thì dĩ nhiên là phát âm sẽ tốt lên. Ví dụ như các bạn học tiếng Hàn mà các bạn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thì phát âm của các bạn sẽ tốt lên. Thì đó là một điều đương nhiên. 자주 연습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Và các bạn câu ví dụ lúc nãy các bạn cũng để ý là thường là nếu làm một cái gì đó thì nó sẽ xảy ra một cái kết quả đương nhiên nào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뭐뭐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57쪽 말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짧은 대화를 연속으로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이고요. 아주 짧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대화를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위생에 안 좋아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고마워요. 비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대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다. 위생에 안 좋다. 자, 위생. 여기에서는 건강에 좋게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더럽죠. 건강에도 나쁘고요. 자, 이걸 대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문에서는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으면 위생에 안 좋아요. 아는 채로, 우리 방금 배운 문법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쁜 습관.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어야 돼요. 여기서 소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켰다. 왜? 바빠서? 배고파서? 자, 물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씹지 않고 빨리빨리 먹습니다. 뭐 라면 같은 거요. 자, 그런데 여러분처럼 나이가 20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음식을 씹지 않고 먹어도 그냥 삼켜도 소화가 잘 될 겁니다. 뭐 여러분 나이에는 돌을 삼켜서 먹어도 그래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요. 자,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음식 꼭 씹어야 됩니다. 안 씹으면 이렇게 체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체한다는 것은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B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답을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식을 씹지 않은 채로 삼키면 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과 어때요? 같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의 비결에 대한 대화문이었습니다. 자,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 보기가 있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특별히 좋은 방법, 비결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라. 즉,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좋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할 수 없어. 싫어.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예를 들어서 9시, 10시, 늦으면 한 11시. 이렇게 7,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쉽게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다 되는데, 이게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하면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꼭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비결이겠지만 이거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지 대화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자, 그 비결은 일단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이것을 비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비결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잘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즉,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의 샘플 대화 문제도 뭐 하나 풀어봤는데요. 우리 아까 살펴본 영상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위생에 안 좋아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고마워요. 비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 비결에 대한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결을 해봤죠? 자,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A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B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좀 쉽지요? 자, 그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비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화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trang 65 phần đọc hiểu 2-2. Trong bài này thì chúng ta sẽ đọc một bài viết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sức khỏe. Và cũng giống như những bài đọc khác, khi chúng ta đọc thì chúng ta thứ nhất là chúng ta xác định câu, đâu là chủ ngữ, đâu là túc từ và đâu là động từ chính. Và tiếp theo nữa chúng ta sẽ chọn những từ khóa và những cái nội dung chính của bài. Xin mời các bạn cùng tham gia đọc bài này nhé. Trong bài này thì đầu tiên chúng ta sẽ thấy là 현대사회 병은, chủ ngữ của cái câu đầu tiên này là cái bệnh của xã hội hiện đại. Đa số là bệnh thói quen sinh hoạt. Và các bạn thấy ở đây có chữ, có chữ là 뭐뭐어도 과언이 아니다. Thì khi chúng ta dịch sang tiếng Việt á, thì chúng ta sẽ dịch ngược lại như thế này. Sẽ không quá lời khi nói rằng bệnh của xã hội hiện đại là bệnh của thói quen sinh hoạt, đa số là do bệnh của thói quen sinh hoạt. Và tiếp theo chủ ngữ của cái đoạn tiếp theo là 간단한 감기조차도. Từ đây đến đây là chủ ngữ đúng không?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더 자주 걸리게 된다. Mặc dù là cái bệnh cảm đơn thuần thôi nhưng mà nó cũng sẽ thường mắc phải do cái gì? 으로 인해, hôm trước chúng ta đã học 으로 인해 là do một cái gì đó đúng không ạ? Thì do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thấy là có hai lý do. 불규칙한 생활 습관. Thứ nhất, hòa và 잘못된 식생활로, và cái thói quen ăn uống không tốt nó gây ra, nó làm cho cái bệnh cảm cũng dễ bị mắc phải. Rồi, ngoài ra tiếp theo thì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tới đây cũng là một chủ ngữ của cái đoạn này đúng không ạ?
Cái căng thẳng mà không thể tránh khỏi nếu mình là người của xã hội hiện đại. Thì nó, đến đây là động từ đúng không? Nó làm cho tăng cái hormone về hormone căng thẳng. Và tiếp theo nó sẽ, khi mà tăng hormone căng thẳng đó thì nó sẽ gây ra, các bạn thấy 뿐만 아니라, hôm trước chúng ta học 뿐만 아니라 là không những mà còn, đúng không? Có nghĩa là một cái vế trước rồi cộng với một vế sau nữa. Không những gây ra bệnh béo phì nè, béo phì, tiểu đường, cao huyết áp, mà còn gây ra cái nguyên nhân của bệnh ung thư nữa. Và trên đây là cái phần giới thiệu sơ khởi về những cái tình trạng sức khỏe hiện tại của người hiện đại. Và tiếp theo nữa là chúng ta sẽ xác định, từ đây đến đây là chủ ngữ đúng không ạ? Cái thói quen ăn uống mà ăn chính, giống như là ăn thịt hoặc là ăn cái thực phẩm ăn liền, instant 식품 là cái thực phẩm ăn liền. Cái thói quen mà ăn uống thịt và thực phẩm ăn liền á, nó làm cho cái gì? Làm cho cơ thể của chúng ta yếu đi. Và khi làm cho cơ thể chúng ta yếu đi như vậy thì nó như thế nào các bạn? Nó sẽ làm cho gây ra các cái loại bệnh. Nó làm gây ra các cái loại bệnh. Rồi tiếp theo, thực phẩm ăn liền hoặc là thịt, hoặc là lúc nãy chúng ta vừa học xong 가공식품, có nghĩa là những cái thực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rượu hoặc là các cái món chiên, những cái món như thế đó. Thì 조금만 지나쳐도, chúng ta ăn nhiều một chút xíu, 지나치다 là nhiều chút xíu. Thì ăn nhiều chút xíu thì 우리 몸이 나빠지게 만든다. Nó sẽ làm cho cái gì? Cơ thể của chúng ta trở nên xấu đi. 나빠지다 là trở nên xấu đi. Rồi,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도, cái việc mà ngủ nghỉ, 수면 là ngủ nghỉ đó, ngủ và cái ăn uống, cái này là mình dịch là bất quy tắc, nhưng mà thường mình sẽ dịch là không có điều độ. Cái việc mà ngủ nghỉ, ăn uống không điều độ, nó sẽ như thế nào? Nó sẽ làm vỡ, cái thứ đi ta là làm vỡ, làm hỏng đi cái nhịp sinh học của cơ thể. Và khi làm hỏng đi cái nhịp sinh học của cơ thể thì dẫn đến chuyện gì nào?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làm giảm đi cái 면역력 là cái sức miễn dịch, và 노화를 촉진한다, và đẩy nhanh cái quá trình lão hóa. 노화 là đẩy nhanh cái quá trình lão hóa. Thì trên đây là họ vừa giải thích cụ thể rõ ràng hơn về cái thói quen ăn uống mà dựa chính vào thịt cũng như là thực phẩm chế biến, thực phẩm mà ăn liền. Rồi, 몸의 생활 리듬이 깨지면, và khi mà cái nhịp sinh hoạt của cơ thể chúng ta mà nó bị vỡ đi, nó bị phá hủy đi á, thì 우리 몸의 조화가 깨져. Thì cái sự điều hòa của cơ thể của chúng ta nó bị phá hủy đi, bị vỡ đi, thì nó sẽ làm cho xuất hiện những cái 여러 증상, những 증상 có nghĩa là những cái triệu chứng như là thường chúng ta sẽ dịch là như là cái gì đó, mệt mỏi nè, hoặc là cao huyết áp, hoặc là thấp huyết áp, hoặc là táo bón. Rồi,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nói là nếu mà với cuộc sống mà chúng ta không có điều độ, ăn ngủ nghỉ không điều độ thì nó sẽ xảy ra những cái vấn đề như vậy. Bây giờ, 그러면 생활습관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Như vậy thì những cái bệnh do thói quen sinh hoạt này chúng ta có thể chữa trị nó như thế nào? 답은, cái lời giải đáp, 뭐뭐에 있다. Lời giải đáp nó nằm ở cái cách sinh hoạt ngày xưa của tổ tiên chúng ta. Tức nghĩa là 거친 음식 có nghĩa là những cái thức ăn mà đồng nội, thức ăn nó đạm bạc á, và 채소 là rau cải. 먹으면 nghĩa là chúng ta phải ăn 풍부하게 là phong phú, nhiều. Mình dịch là ăn nhiều các cái loại rau cải và những cái thức ăn đồng nội. 부지런히 육체 활동을 하는 것이다. Và ăn những thức ăn rau cải và thức ăn đồng nội, và chúng ta cũng phải thường xuyên 육체 활동.
Dục chế hoạt động, dục chế là cơ thể của chúng ta, những cái hoạt động cơ thể, nghĩa là chăm chỉ luyện tập thể thao á các bạn. Thì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đưa ra những cái tác hại của cuộc sống hiện đại, và bây giờ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một đoạn về cái cách làm thế nào để mà chữa những cái bệnh do cuộc sống như thế này. Rồi, và tiếp theo 가능한 한식을 먹고, nếu mà có khả năng thì ăn món ăn của Hàn Quốc. Tại vì cái bài này viết cho người Hàn Quốc nên người ta dùng là món Hàn Quốc, có nghĩa là người Hàn Quốc thì phải ăn món của Hàn Quốc. 보폭을 크게 해서, 보폭 nghĩa là một cái bước chân á các bạn. 보폭 là một bước chân dài. 많이 걷고 nghĩa là đi bộ mà với bước chân dài. Và 시간이 날 때마다, những cái lúc mà chúng ta có thời gian á, thì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풀어주면 된다. Và chúng ta sẽ stretching có nghĩa là tập thể dục mà kéo căng cơ ra để cho cơ thể nó được kéo ra. 또 ngoài ra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충분한 là đủ, 수분 có nghĩa là nước đó các bạn, nước. 섭취하며 có nghĩa là uống nhiều nước, uống đủ cái lượng nước. 기름지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 Và tránh những cái thức ăn mà vừa mặn và vừa nhiều, vừa mặn mà vừa nhiều dầu mỡ. 조상들이 계절에 따라 다양한 계절 음식을 즐겼듯이, 뜻이 là giống như là ai đó, giống như là tổ tiên của chúng ta thường ăn những cái thức ăn đa dạng theo mùa, thì chúng ta cũng là 제철에, 제철 là nó mùa nào trái cây đó đó.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 rau quả và 채소, 곡류 즐겨 먹고, ăn những cái hạt, những cái rau quả cũng như là trái cây nó theo mùa. Tiếp theo nữa là 생활에 화력을 얻기 위해서, để mà có thêm sức sống thì chúng ta phải 즐겁게 어울려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면 된다. Là chúng ta phải 어울리다, có nghĩa là 즐겁게 어울리다, có nghĩa là cùng với những cái người khác và thường xuyên tập thể dục nè, cũng như là ca hát, thì nó sẽ tránh được những cái bệnh của thời đại hiện đại. Và trên đây là phần người ta vừa gợi ý xong. Thứ nhất, đầu tiên là bệnh của thời đại, bệnh của xã hội hiện đại thì có cái gì và nên ăn uống như thế nào. Tiếp theo, 이처럼 như thế này, giống như nội dung ở trên á. 예전에 자연 친화적 식생활과 활발한 활동을 되살리는 것이, cái việc mà chúng ta tìm lại với những cái hoạt động sôi nổi và những cái cách ăn uống mà nó thân thiện với thiên nhiên như trước đây, như ông bà của chúng ta trước đây á, thì 생활습관병을 고치는 보약이자 지름길이다. 보약 là thuốc bổ đúng không? 지름길 có nghĩa là con đường tắt mà có thể chữa được cái bệnh do cái thói quen sinh hoạt của chúng ta. 요즘 세계 곳곳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슬로푸드 là thức ăn chậm. 운동도 생활습관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 Những cái cuộc vận động mà ăn chậm đang diễn ra ở khắp nơi trên thế giới thì nó giúp ích rất là nhiều trong cái việc chữa trị bệnh do thói quen sinh hoạt. 자기 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자기 민족의 전통 음식을 즐기는 슬로푸드 운동을 통해, thông qua cái cuộc vận động mà ăn thức ăn chậm, nó được lưu truyền từ rất là lâu ở đất nước của mình, từ cái dân tộc và đất nước của mình, thì 현대인들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Là cái việc mà ăn uống những cái món ăn truyền thống từ xưa nay mà ông bà truyền lại thì nó sẽ giúp ích rất là nhiều trong cái việc mà chữa trị bệnh do thói quen sinh hoạt gây ra. 자, 이번에는 67조 글쓰기입니다. 건강 관련 글쓰기를 할 텐데요. 제목은 베트남의 건강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건강산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한국의 건강산업은 어떤지 써놓은 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베트남의 건강산업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즘 건강을 무척 챙깁니다. 뭐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겠죠. 자, 그것을 조사 결과를 여기에 기술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산업의 예. 그래서 건강산업이 주제이니까 그런 건강산업의 예로 무엇이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전망까지 쓰면 여러분들이 완성된 하나의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건강산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인터넷에서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검색하면 무수한, 아주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 자, 중략, 즉 여기 밑에 많은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예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이런 보기는 우리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뭐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다고 했죠. 분석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해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평균 수명 사람들이 옛날에는 60세, 50세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요즘 70세, 80세, 좀 지난 100세 시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식생활, 먹는 생활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좋네요. 그래서 전에 많은 병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 요즘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앞에 이러한 이유로 뒤에 그런 결과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산업의 예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건강산업의 예로는 이렇게 먼저 예로 무엇이 있다. 건강식품 관련 산업, 그렇죠? 식품이죠. 역시 먹는 게 가장 간편하니까요. 의료기기 산업, 그렇죠? 의료기기는 병원에서 쓰는 기기고요. 근데 요즘은 가정의료기기라고 해서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마사지기라든지 혈압, 혈당 체크하는 기기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관련 산업. 그렇죠. 요즘 먹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여러 가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표현은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건강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도 되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발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을 것 같아요 쓰면 좀 그렇죠. 고급인데요. 발전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건강산업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건강산업은 어떠한지 글을 한 편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서울의 역사.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수도 서울. 여러분은 서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울은 백제건국 초기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수도로 등장했으며 위례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후 1394년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시 한반도의 수도로 자리 잡으면서 6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선 초기에 한양으로 불리던 서울이 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강점기에는 경성부로 불리다가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현재의 서울로 개칭되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어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0년에는 G20 세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서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에 직접 오셔서 이 놀라운 성과를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현대인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루엔 선생님, 뭘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 단권을 통해서 앞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포기하고 채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저도 식습관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